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인터넷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죠. SSL, TLS 보안 통신 규칙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게 어떻게 암호화되고 또 보호받는지 그 핵심 원리를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SSL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훨씬 강력해진 TLS가 표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가장 최신 버전인 TLS 1.3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뭐랄까 컴퓨터들끼리 안전하게 대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비밀 악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 비밀 악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여러분이 보내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중간에 누가 몰래 엿보거나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그러니까 도청이나 변조를 막는 거고요. 아, 비밀 편지처럼요? 그렇죠. 둘째는 여러분이 접속하려는 웹사이트나 서버가 진짜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아, 확인까지? 네. 신뢰할 수 있는 기관, C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발급한 신분증, 즉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주소창에서 보는 HTTPS 할 때 그 S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 안전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웹사이트 들어갈 때 쓰는 HTTPS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 보낼 때 쓰는 SMTPS나 아니면 앱이랑 서버 통신할 때 같이 인터넷으로 뭔가 주고받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이 SSL, TLS가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암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정보 있잖아요. 로그인 비밀번호나 뭐 카드 정보 같은 민감한 것들. 네,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인터넷망을 거쳐 이동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서 가로채볼 위험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암호화는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기술인 거죠. 아, 안전 잠금 장치 같은 거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서버 인증서 확인. 이게 온라인 세상의 신뢰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례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접속한 곳이 진짜 은행 사이트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한 가짜 피싱 사이트인지 이걸 구별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증서거든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 인증기관, 아까 말한 CA에서 제대로 발급한 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비밀 악수, 핸드쉐이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안전한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나 앱이랑 서버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핸드쉐이크 단계에서 자, 우리 어떤 암호화 방식을 쓸까? 그리고 암호화에 필요한 비밀 열쇠는 어떻게 만들고 교환할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하는 거죠. 아, 미리 규칙을 정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아까 잠깐 언급된 최신 버전 TLS 1.3의 핸드쉐이크인데요. 아, 맞아요. 그게 이전 버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들었어요. 1-RTT라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1-RTT는 원 라운드 트립 타임이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정보를 딱 한 번씩만 주고받으면 그걸로 핸드쉐이크가 끝난다는 의미예요. 와, 딱 한 번이요? 네. 이전 버전들은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TLS 1.3에서는 이 과정이 확 단축되면서 웹사이트 접속 속도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빨라진 거죠. 이건 정말 큰 발전이에요. 와, 단 한 번의 왕복으로 끝난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기술적인 거 말고요. 핵심 흐름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서버에게 말을 걸어요. 안녕, 나 너랑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어. 내가 쓸 수 있는 최신 암호화 기술 목록은 이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클라이언트 헬로 단계입니다. 네, 첫인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TLS 1.3에서는 이제 좀 낡고 취약하다고 알려진 암호화 방식들은 아예 선택지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안전한 것만 쓰자. 네, 보안 수준을 강제로 좀 끌어올린 거죠. 오, 똑똑한데요? 그럼 서버는 어떻게 답하나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암호화 방식들 중에서 자기도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걸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좋아, 이걸로 하자. 그리고 내가 진짜라는 증거로 여기 내 인증서 줄게.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게 서버 헬로우 단계고요. 이때 서버 인증서랑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 같은 걸 같이 보내줍니다. 네, 인증서랑 서명. 2단계가 끝나면 서버는 이미 통신에 사용할 비밀 키, 이걸 마스터 키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할 준비를 거의 마칩니다. 아, 서버는 벌써 준비가 되는군요. 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차례죠. 네, 클라이언트는 뭘 하나요?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준 인증서랑 서명이 진짜인지, 유효한지, 믿을만한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좋아, 믿을만하군.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클라이언트도 자신만의 비밀키를 계산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에게 나도 준비 끝났어 라는 의미로 finished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다는 신호군요. 네. 이 메시지가 오고 간 다음부터는 이제 둘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 내용이 아까 계산한 비밀키로 안전하게 암호화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 클라이언트 헬로우 보내고 서버 헬로우 받고 finished 보내고 이게 딱 한 번의 왕복으로 끝나는 게 바로 TLS 1.3의 핵심인 겁니다. 와, 정말 간결하면서도 강력해 보이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레코드 레이어나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같은 좀 어려운 용어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간단하게만이라도. 아, 네. 그건 좀 더 내부적인 구조인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방금 설명드린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finished 같은 메시지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을지 그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규칙? 그리고 레코드 레이어는 그렇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걸 전송 단위로 잘게 쪼개서 보내거나 받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뭐랄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약속을 정하면 레코드 레이어가 그 약속대로 실제 짐을 싸고 푸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아, 역할 분담이군요. 네, 이 두 계층이 잘 협력해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패킷 분석 자료 같은 걸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지금은 이 구조 덕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핸드쉐이크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TLS라는 기술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빠르고 안전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어떻게 발전해 온 건가요? 역사가 좀 있겠죠? 그럼요. 원래는 SSL, Secure Circuits Layer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네스스케이프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여러 버전을 거치면서 발전하다가 표준화 기구로 넘어가면서 TLS, 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LS 1.0, 1.1, 1.2를 거쳐서 현재 1.3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거죠. 네. 마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보안 기능도 강화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이전 버전인 TLS 1.2랑 지금 표준인 1.3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꾸 1.3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그 핸드쉐이크 속도 개선, 1RTT의 활성, 이게 정말 크고요. 네, 속도.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 강화입니다. TLS 1.2도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표준이었어요.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도 지원했고 데이터 변조를 막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오래된 암호화 방식에서는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고 핸드쉐이크 과정 자체도 약간은 좀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아, 세월 앞에 장사 없군요. 그렇죠. 반면에 TLS 1.3은 정말 과감하게 낡고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기능들을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빠르고 강력한 최신 암호화 알고리즘만 사용하도록 딱 못 박아놨어요. 이건 단순히 기능을 몇 개 추가한 게 아니라 웹 전체의 보안 기준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려는 뭐랄까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덜어냄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건 덜어내서 더 안전하고 빠른 인터넷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와, 속도랑 보안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TLS 1.3에는 연결 속도를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0RTT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0번의 왕복이라니 핸드쉐이크도 아예 없이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0RTT는 Zero Round Trip Time Resumption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연결했던 서버에 다시 접속할 때 그 긴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와, 거의 생략이요. 네, 비유하자면 처음 가는 카페에서 회원 가입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인증받고 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번 등록하고 나면 다음 방문 때부터는 그냥 회원카드만 딱 보여주면 바로 주문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재방문 고객 우대 같은 거네요.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연결, 그러니까 정상적인 핸드쉐이크를 할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일종의 재방문 증표 같은 특별한 비밀키를 하나 줍니다. 이걸 PSK, 프리시얼드 키라고 부르거나 뭐 세션 티켓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재방문 증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에 다시 접속할 때는 첫 메시지인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낼 때 이 증표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내고 싶은 데이터까지 미리 암호화해서 같이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첫 메시지에 다 담아서? 네. 그럼 서버는 그 증표를 딱 보고 이 친구 저번에 왔던 친구 맞네. 확인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핸드쉐이크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고 바로 그 같이 딸려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빠르겠죠. 와, 이건 거의 순간이동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쉐이크를 거의 건너뛰면 뭔가 좀 불안한데요?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른 데에는 뭔가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재전송 공격,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전송 공격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악의적인 공격자가 클라이언트가 0RTT로 보낸 그 첫 번째 데이터 요청 있잖아요. 그걸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상품 하나 구매할게요 라는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0RTT로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격자가 이 요청 패킷을 그대로 복사해서 서버에다가 여러 번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온 요청인지 아니면 복사된 요청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을 막 여러 개 주문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뭐 주문 번호라든지 다른 보호 장치들이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공격, 즉 똑같은 요청을 반복해서 보내는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 0RTT 기능을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재전송된 요청은 아닌지 탐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거나 혹은 설령 재전송되더라도 서버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걸 명등성이라고 하는데 명등성을 보장하도록 아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해요. 아, 서버 쪽에서 대비를 잘해야 하는 거군요. 네. 따라서 0RTT는 속도 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이런 보안 위험 때문에 아무 데이터에나 막 적용하면 안 되고요. 재전송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단순 조회 요청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 제한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속도 향상이라는 그 달콤함 뒤에는 보안이라는 또 책임감이 무겁게 따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SSL, TLS를 잘 활용하고 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버 운영자나 사용자 입장에서요? 네. 먼저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요. 당연히 서버에 SSL, TLS 인증서를 제대로 설치하고 이게 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만료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인증서 관리. 그리고 보안 절책을 설정할 때 가능하면 최신 버전인 TLS 1.3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취약한 오래된 암호화 방식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식만 허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최신 버전 사용. 그럼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하고 쉬운 건 여러분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HTTPS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주소창을 딱 봤을 때 HTTP가 아니라
HTTPS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자물쇠 아이콘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보는 거죠. 아, 그 자물쇠. 자주 봤어요. 네, 그 자물쇠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쓰시는 웹브라우저나 컴퓨터 운영체제, OS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업데이트요? 네, 그래야 브라우저나 OS가 최신 TLS 버전을 지원하게 되고 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귀찮다고 업데이트 미루시면 안 돼요. 아, 업데이트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네, 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끔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같은 걸 열어서 현재 내가 접속한 사이트와 내 컴퓨터가 어떤 TLS 버전으로 통신하고 있는지, 어떤 암호화 방식을 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것도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버 관리자는 최신 기술을 잘 적용하고 관리하고 이용자들은 안전한 연결인지 확인하고 또 자기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증서가 유효한지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신 보안 표준인 TLS 1.3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결국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뭐 복잡한 기술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어떤 기술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SSL TLS 프로토콜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인터넷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공기처럼 당연하게 쓰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죠. 오늘 나온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SSL TLS는 인터넷 통신을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 기술이다. 둘째, 특히 최신 표준인 TLS 1.3은 1-RTT 핸드쉐이크를 통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해졌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하고요. 네. 셋째, 0-RT라는 기능은 재연결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주지만 재전송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 서버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인증서를 잘 관리하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중요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사이버 위협은 뭐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들은 0RTT에서 봤듯이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원하고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서 미래의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은 과연 이 속도와 보안, 그리고 또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갈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TLS 1.3 다음에는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앞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는 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저희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SSL TLS의 복잡하지만 중요한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